정희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을 비춥니다. 63세 김정희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끝내기로 했습니다. 평생 참고 견뎌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 긴 세월이 한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1982년 23세 정희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이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시집 가면 남편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가 되라던 조언들, 남편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가르침들이 정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남편 박수철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일도 드물었고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그때를 추억하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이어서 딸 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과 육아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가정보다는 일에 더 집중했고 점차 집에서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부터 남편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애들 공부는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작은 잔소리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둘만 남은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정희는 집안일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남편이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정희가 60세, 남편이 63세 되던 해였습니다. 모든 일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관심은 온통 정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희 잘못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앉아 있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매일 반복되는 타박과 핀잔에 정희의 어깨는 점점 더 구부러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퇴직 후 3년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63세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40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정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정희는 습관처럼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까지 남편 수철이 좋아하는 메뉴들입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든 수철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옵니다. 밥 언제 나와? 벌써 8시가 다 되어 가잖아. 정희는 서둘러 상을 차립니다. 수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젓가락을 집어듭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해요.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시간이 언제인데 다시 해? 그냥 먹어야지 어쩔 수 없이. 수철의 한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물컵을 가져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 많이 드시면서 드세요.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내일, 매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40년 동안 요리해왔는데 아직도 간 맞추는 법을 모르겠어. 정희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말이지만 요즘 수철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수철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정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요즘 집에서 좀 답답해서. 또 오빠가 뭐라고 했어? 혜진은 정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사소한 일들이지. 사소한 일이 매일 쌓이면 사소한 게 아니야. 너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말한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수철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따뜻한 차를 우려내어 왔습니다. 차 한 잔 드세요. 차는 무슨 차야? 점심은 준비했어? 아, 점심. 지금 준비할게요. 지금 준비해. 벌써 2시가 넘었는데? 나이를 먹어도 너무 먹었어. 수철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빨리 준비해. 배고프다고. 네, 금방 해드릴게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저녁 7시. 가족 드라마를 보던 수철이 갑자기 TV를 껐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을 시간에 집안 정리나 해. 요즘 집안이 어수선해서 보기 싫어. 정희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수선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수선한가요? 어느 부분이 어수선하냐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나한테는 다 보여. 수철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수철의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이 정말 결혼 생활일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철이 좋아하는 북어국에 계란찜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철은 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럭저럭 보기 좋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찜은 왜 이렇게 물러? 계란찜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정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신경을 써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혜진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 너무 참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돼. 혜진아, 나도 결혼 생활 30년 했지만 이 정도로 눈치 보면서 산 적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철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거야? 친구 만나서 수다나 떨고. 친구가 잠깐 왔다 갔어요. 잠깐?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 잠깐이야?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하루 종일 집에 계시잖아요. 저만 집안일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수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한두 개야? 요즘 대들기까지 하고.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추웠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리저리 떨어지는 모습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철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로 꾸지람을 들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정희는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김장으로 담근 김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뭘 그렇게 뒤적거리고 있어? 수철이 부엌으로 들어와 김치 냉장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치 정리하고 있어요. 김치 정리? 김치가 뭐가 많다고 정리해? 쓸데없는 일만 하고 앉아있네.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또 다른 꾸지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민수 전화 왔어. 설날에 못 온대. 회사 일이 바빠서. 수철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이 설날에도 오지 않는다니. 은영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은영이도 마찬가지야. 남편 집에서 차례 지낸다고 하고. 정희는 김치통을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날인데 자식들이 모두 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애들하고 연락이나 자주 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자업자득이야. 수철의 말이 정희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자신이 자식들과 소원해진 것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희는 김치 냉장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수철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뭘 드실래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귀찮게 하지 말고. 정희는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렇게 쓸쓸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오후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희야, 설날에 우리 집에서 함께 보내지 않을래? 혼자 있기 심심하잖아. 고마워.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오빠도 같이 오라고 해. 우리 남편도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을 거야. 정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철이 과연 동의할까 싶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 그런데 수철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뭘 남의 집까지 가서 폐를 끼쳐?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설날은 텅 빈 집에서 둘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설날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제 설날이었는데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엄마. 정말 일이 많아서. 괜찮다. 바쁜 거 아니까. 건강하게만 지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앉아.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해? 너 진짜 이대로 계속 살 거야? 혜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몰라. 예전에 정희는 어디 갔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20년 넘게 지켜본 친구의 변화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나도 힘들긴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너만 결심하면 돼. 뭘? 이혼. 혜진이 던진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나이가 많으면 참고 살아야 해. 그런 법 어디 있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 지금 진짜 행복해?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건데? 1, 0년, 20년? 그동안 너는 계속 작아져만 갈 거야. 혜진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철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이 왜 이렇게 칙칙해? 환기도 제대로 안 시키고. 환기는 매일 시키고 있는데요. 매일? 그럼 왜 이렇게 답답해?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다 죽었어.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뭐라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일 타박을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사람. 내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사람 대접을 받지. 수철의 말이 정희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말과 수철의 말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고요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울을 보니 깊게 패인 주름과 생기 없는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63세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정희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피어나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이후 몇 주가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변화를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던 정희에게 수철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심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야? 수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정희가 어제 세탁한 셔츠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뭔가 잘못됐냐고. 이 셔츠 봐. 단추 구멍이 다 늘어났잖아. 정희는 셔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단추 구멍 하나가 약간 늘어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빨래해 왔으면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 수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해? 이 나이에?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철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뭘 할 줄 아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지, 빨래도 제대로 못하지. 그럼 뭘 하고 사는 거야? 정희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긴 뭘 해. 사실이잖아. 너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 없이 사세요. 뭐?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혼해요.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혼? 63살이면 어때서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너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쳤다면 미친 거예요. 더 이상 당신한테 무시당하면서 살기 싫어요. 수철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 진정해. 화나서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오늘 당장 나갈게요. 정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철이 뒤따라왔습니다. 야, 김정희. 너 진짜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더 정신 나간 거죠. 정희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철은 그런 정희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왜긴 뭐가 왜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참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나쁘게 했어? 정희는 손을 멈추고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쁘게 안 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매일 저를 무시하고 매일 저한테 화내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 잡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40년 동안요? 매일매일요? 정희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수철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요? 매일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저를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했잖아요.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40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알아요? 정희는 가방에 옷을 넣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어요.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너 진짜 나가려고? 네. 오늘 당장 나갈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살 건데? 혜진이 집에 가서 당분간 있을 거예요. 수철은 급해졌습니다. 아니야, 김정희.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40년을 산 사이인데 40년을 살았으니까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40년이면 충분히 참았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수하고 은영이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고. 정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철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못 나가. 왜요? 그냥. 안 돼. 수철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자신 말에 순종해왔던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비켜주세요. 김정희. 비켜달라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철은 천천히 비켜섰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정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시원했습니다. 혜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혜진아, 나 좀 받아줄 수 있을까? 혜진은 정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들어와.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정희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해냈어. 이혼하겠다고 했어. 정말? 정말이야.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돌아가지 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혜진이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방감으로, 다른 하나는 친구를 위한 기쁨으로.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3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정희에게는 가장 용기 있는 하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혜진의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했던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희는 혜진과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 정희가 돌아온 것 같아. 20년 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밝은 모습이.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민수랑 은영이는 뭐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 하지만 설명해주고 나니까 이해하더라. 정말? 응. 은영이는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너무 참고 살았다고. 그랬구나. 민수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엄마 맘대로 하라고 해.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자식들의 이해가 가장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수철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모르겠어. 연락 안 했어. 혜진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후회하지 않아? 전혀. 오히려 왜 진작 그러지 못했나 싶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려고 해. 그동안 혜진이한테 너무 패 끼쳤어. 무슨 패야? 나는 좋아. 오랜만에 친구랑 함께 살아서. 고마워, 혜진아. 너 없었으면 이 결정도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정희는 혜진과 함께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깨끗한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기로 정할래요. 정말 너무 작지 않아? 괜찮아.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세에 처음 경험하는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혜진이 도와주어서 금세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희야, 혼자 괜찮겠어?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앉아서 찻잔을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전혀. 오히려 왜 진작 그러지 못했나 싶어. 은영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고마워, 은영아. 아빠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해. 하지만 그건 이제 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 어떤 일이요? 젊을 때 배우지 못한 것들. 독서도 하고 글도 써보고 그림도 배워보고 싶어. 정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63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달 후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과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수업에 가는 길, 정희는 설렜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예반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정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잘 오셨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정희는 붓을 잡고 처음으로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희가 종이에 쓴 첫 번째 글씨였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서예 실력도 늘었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놀러 왔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젊어졌다고 해야 할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어졌어. 정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수철이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그래?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빨래도 요리도.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당연하지.
너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그날 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63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희는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정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평생 참아온 결혼 생활을 끝낸 여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희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해시태그 평생 참아온 결혼 생활 63세에야 끊어냈습니다.